이 어쿠스틱에서 보는 측정 데이터와 순수하게 시그널로만 보는 측정 데이터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괴리를 느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놀라울 정도로 확실한 성능 차이를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은 헤드폰 전용 앰프 리뷰입니다. 자, 여기 상단에 보이는 헤드폰은 제가 지난번에 리뷰한 더 컴포저 헤드폰이고요. 같은 오스트리안 오디오에서 출시한 풀스코어 1 헤드폰 앰프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 제가 DAP나 DAC 리뷰는 가끔 하는데 순수한 헤드폰 앰프를 리뷰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헤드폰 앰프 리뷰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전자공학이 아닌 음향 전공자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초 지식은 있어서 앰프 자작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전공자처럼 깊은 내용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에 이 앰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측정 데이터와 소리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서 설명해 드릴 정도의 지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아직 앰프나 DAC 측정 리뷰는 있지만 이 정확한 소리와의 이 연관성에 대한 제대로 된 리뷰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앰프에 대해서 사운드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다 뿐이지 실제 그 앰프를 연결해서 소리를 들어보면은 소리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복 첨을 다시 여러 번 해보고 그랬을 때 소리 변화에 대한 확신, 정확하게 내가 블라인드로 그 소리 변화를 맞출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앰프를 넣었을 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아지긴 하는데, 분명히 좋아지긴 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수백만원의 돈을 들일 만큼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반면에 DAC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플한 게, 없으면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필수 제품이죠. 그리고 간혹 측정 데이터가 아주 좋은 제품은 다른 리뷰와 마찬가지로 측정 결과가 좋아서 얘기하기가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드폰 전용 앰프의 경우는 측정 데이터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건 대부분 DAC 측정 데이터이고, DAC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전용 앰프들을 테스트는 해봤지만 실제 리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풀스코어 1은 다른 앰프하고는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커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 저희 스태프도 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똑같이 변화를 느낄 정도로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풀스코어 1의 기본 구성품은 아주 심플합니다. 앰프하고 전원 케이블이 전부예요. 여기 뒷면을 보면 아날로그 입력으로 RCA 단자와 XLR 단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DAC와 연결할 케이블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면을 보면 전원 버튼, 그리고 TTT 버튼, 밸런스 단자와 싱글엔드, 언밸런스 단자 2개, 그리고 볼륨이 있습니다. 이 밸런스 단자는 커버가 있어서 쓰지 않을 때 이렇게 가릴 수도 있습니다. 단자 구성도 아주 심플하죠. 언밸 또는 밸런스 입력을 받아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헤드폰의 싱글엔드 또는 밸런스 출력으로 끝입니다. 자, 일단 제가 들은 느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더 컴포저를 사용하는데 이 풀스코어 앰프가 없다면 그건 더 컴포저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컴포저의 성능을 제 체감상 약 60% 밖에 즐기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전에 더 컴포저를 풀스코어 1 없이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하는 짓이었나 생각이 들고 부끄럽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많이 좀 오버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앰프를 바꾸고 이렇게 놀랄 정도로 성능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 테스트할 때는 조금 소리가 좋아지겠지 정도였는데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는 TTT 기능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이 TTT는 풀스코어 1이 강조하는 True Transient Technology입니다. 처음에 이 풀스코어 1에 더 컴포저 연결하고 TTT를 켜고 끄면서 비교 청음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TTT를 안 켜고 듣다가 TTT를 켜니까 전반적인 잔향이 좀 줄어들면서 노이즈도 살짝 줄어들면서 고음이 아주 살짝 선명해지는 느낌? 처음에는 아주 살짝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TTT를 끄고 들어보니까 처음에 들었던 변화가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비교 청음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비교 청음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느꼈던 변화가 나중에도 맞는지를 여러 번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이 TTT 기능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번 반복 청음할수록 차이가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TTT를 켠 것과 끈 것은 제가 들을 때 차이가 있긴 있는데 만약에 블라인드로 맞춰봐라 라고 하면 그거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존에 제가 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리뷰도 했었던 DO400에 컴포저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들어봤어요. 제가 이전에 이 더 컴포저를 리뷰할 때도 DO400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DO400으로 연결해서 들으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다르지? 앰프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간단하게 정리해서 더 컴포저를 풀스코어 1에 연결한 소리가 4K 사운드였다면 다른 앰프에 연결했을 때는 한 FHD 정도 될까? 약간 해상도가 굉장히 낮은 소리가 들렸어요. 4K와 FHD 정도 차이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다른 해상도의 사운드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반복해서 들었을 때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앰프 간 소리 차이는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비교 청음을 해봤는데 확실하게 차이가 구별될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더 컴포저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할인이 기회라는 겁니다. 세일할 때 꼭 사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 말이 못 믿으시면은 기어라운지 가서 직접 들어보세요. 진짜 정말로 차이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제가 테스트한 음원은 패트리샤 바버의 오텀 리브스예요. 보통 이런 이 좀 더 보컬에 집중된 음악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음악을 들어보면 이 소스에 보컬이 상당히 크게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이 보컬이 크다는 것은 헤드폰 착용했을 때 이 양쪽 귀 사이에서 제 기준으로는 귀 뒤쪽으로 보컬이 위치하고 있는데 귀와 귀 사이를 꽉 채우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풀스코어 1 앰프에 연결해보면 이 딱 머리 가운데 쪽에서 보컬이 노래를 부르는데 귀를 중심으로 살짝 앞쪽에 음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음상이 정말로 또렷하게 느껴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차이가 해상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풀스코어 1을 연결했을 때 작아지면서 명확한 음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4K 해상도라고 표현을 했다면 다른 앰프에서는 좀 넓지만 퍼진 듯한 음상이 해상도가 낮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앰프, 측정 성능이 좋은 앰프도 FHD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풀스코어 1은 4K 정도의 해상도로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밸런스 단자에서 조금 더 큰 차이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리해서 제가 느낀 이 차이를 표현하자면 이 풀스코어 1에서 TTT를 활성화하는 비교 차이는 대략 아주 조금 5% 정도 확실한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어요. 저한테 블라인드하고 차이를 찾으라 라고 얘기하면은 솔직히 그거는 제가 맞출 자신이 없는데 풀스코어 1과 다른 앰프의 차이를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풀스코어 1이 약 95% 정도의 성능이라면 다른 앰프에서는 60% 정도밖에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 이 정도로 체감이 됐어요. 다른 앰프가 60이면은 풀스코어 1은 95 정도. 그리고 TTT를 켜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이 정도 차이였다라고 제 주관 평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이 풀스코어 1의 앰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앰프에 조금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앰프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날로그 앰프에서는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 그리고 클래스 A-B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앰프에는 클래스 D가 있죠. 그리고 흔히 클래스 A를 최고급 앰프로 칭합니다. 일단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0을 기준으로 포지티브 신호가 있고 네거티브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를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모두 증폭을 하면은 클래스 A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 A 방식이 왜곡이 가장 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앰프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양쪽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열이 모두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발열이 심하고 전반적인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가의 앰프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나누면 되겠죠. 양쪽의 신호를 각각의 트랜지스터가 맡아서 처리를 해서 이거를 푸시풀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트랜지스터가 빨간색 포지티브 선을 따라서 신호를 증폭하고 또 다른 한 개의 트랜지스터가 녹색 네거티브를 따라서 신호를 증폭해서 이 두 개의 신호를 합치는 방식을 클래스 B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 B는 효율은 좋지만 여기 전환이 될 때 왜곡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오디오 품질이 낮다고 여겨서 이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클래스 AB를 만든 겁니다. 클래스 AB는
클래스 B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크로스오버에서 왜곡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이 겹치는 구간을 양쪽 트랜지스터가 모두 작동하게 해서 왜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클래스 B처럼 효율을 높이면서 클래스 A처럼 왜곡이 적은 음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는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이 클래스 AB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건 헤드폰이잖아요. 이 헤드폰 앰프는 워낙에 작은 신호를 증폭하는 방식이라서 클래스 A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건 이 풀스코어 1은 특이하게 클래스 B 방식을 사용한 앰프입니다. 이거 왜곡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그 왜곡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선택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실제 오스트리안 오디오에서도 노이즈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목적으로 만든 파워 앰프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왜곡을 줄였는지 측정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인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 DAC의 경우에 디지털 신호를 0dBfs 최대 신호로 놓고 최대 볼륨에서 측정하면 최대 출력 값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앰프의 경우에는 입력에 따라서 입력이 높으면 출력이 높고 입력이 낮으면 출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입력을 넣었을 때 얼마가 출력되는지를 알 수 있는 스펙이 게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X축이 입력 전압이고 Y축이 게인이에요. 참고로 권장 입력은 1V RMS라고 합니다. 1V에서 4.9dB 4.9dB이면 입력이 1V일 때 출력은 1.8V가 나옵니다. 2V가 입력되면 3.6V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면 2V가 넘어가면 게인이 약 3.9dB로 줄어드는데 그래도 6V 입력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다음 싱글핸드에서 입력 전압을 높일 때 노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최대 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글핸드 기준 5V까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밸런스들을 보면 조금 더 높은 6V까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TTT를 활성화했을 때 전반적으로 노이즈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풀스코어 1의 핵심 기술인 TTT True Transient Technology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각파를 넣어봤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TTT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특이하게 보통 임펄스가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딱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TTT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파형이 정상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흔히 보는 임펄스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이즈가 왜 이렇게 높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사각파라서 높게 나온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관적인 평가에서 TTT 활성화에 대한 차이를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측정 결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테스트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장시간 TTT로 귀를 맞춰 놓으면 나중에는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파수 응답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싱글핸드와 밸런스드 모두 있으면서 두 가지 확실한 차이가 보이죠. TTT를 비활성화하면 고주파수에서 이렇게 감소되는 패턴을 보이고요. TTT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80kHz까지 거의 플랫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THD 플러스 N 그래프를 봐도 주파수 축상에서 TTT를 켠 것과 끈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죠. TTT를 끄면 20kHz에서 약 1%까지 노이즈가 올라가고 TTT를 켜면 20kHz에서도 약 0.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풀스코어 1의 핵심 기술인 True Transient Technology는 아주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측정상으로는 꽤 큰 차이가 나지만 제가 듣기에는 짧은 시간 평가를 했을 때에는 이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블라인드로 맞추라고 하면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건 앞서 설명했듯이 일반 앰프와 풀스코어 1 TTT 비활성화는 이 정도의 확실한 차이를 느꼈고 이 풀스코어 1에서 TTT 비활성화와 활성화 차이는 느끼긴 했지만 맞추라고 하면 자신이 없는 정도의 차이예요. 이래서 앰프 리뷰가 어렵습니다. 노이즈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왜 좋게 들릴까요? 다음 SNR 성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싱글핸드에서 TTT 비활성화를 했을 때 최대 113.6dB이 나왔어요. 이 정도 성능은 상급이긴 한데 턱걸이 수준의 상급이죠. 다음 TTT를 활성화하면 113.5dB입니다. 이 SNR은 1kHz 톤으로 측정을 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건 멀티톤 테스트입니다. 밸런스드 단자에서 측정했고 TTT를 비활성화하면 이렇게 고주파에서 높은 노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TTT를 활성화하면 고주파에서 노이즈가 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성능도 상급에서 턱걸이를 한 수준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TTT를 비활성화하면 중급 정도의 성능이고 TTT를 활성화하면 턱걸이 한 상급 정도의 성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TTT의 이 측정 성능 차이는 꽤 크게 나왔는데 주관적으로 들었을 때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다는 점. 다른 측정 데이터로 따져서
최상급인 제품과 비교했을 때 TDT를 안 켜도 훨씬 더 좋게 들렸다는 점이 저도 참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건 크로스톡 측정 데이터입니다. 싱글핸드와 밸런스드 모두 측정 데이터상으로는 굉장히 낮은 등급입니다. 이 절대값이 높을수록 좋은 성능으로 보는 건데 약 63dB 수준이에요. 이거는 딱 기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인지 헤드룸이 좋게 들린 것인지 저도 조금은 더 많은 측정을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앰프의 경우 측정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어렵네요. 저도 더 큰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 어쿠스틱에서 보는 측정 데이터와 순수하게 시그널로만 보는 측정 데이터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괴를 느꼈어요. 과연 이 앰프 성능에 있어서는 측정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는 사이나드로 줄 세우기를 하던데 과연 이 노이즈 억제 능력이 앰프의 성능인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전제 쪽 전문가가 명확한 답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 앰프 성능을 제가 느낀 주관 평가를 하자면 놀라울 정도로 확실한 성능 차이를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컴포저 헤드폰이 있다면 이 풀스코어 1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이 공동 구매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